9,400에 낙찰을 받은 거고 대출이 7,500 해서 1,000에 70에 했으니까 걔는 얼마 남는 거야? 빼면 28만 원 남아요. 걔는 약 2금융권을 쓰는 바람에 예. 금리도 살짝 높고 아까 전 거는 50년 했는데 얘가 또 30년 하다 보니까 원금에 원리금으로 하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해서 40몇만 원 돈이 원금 이자로 나가는 거네. 그래도 올수리 돼 있었는데 에너지는 많이 쓰긴 했지만 28만 원 정도 남기는 거면 그럼 거의 순소득이 한 100만 원이 넘네. 예, 100에서 110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수업할 때 그 어. 목표 적을 했잖아요. 1년 만에 100만 원 딱 했어요. 야 20년 넘었는데 안에 올수리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 돈도 안 들었어요. 입주 청소도 안 해드렸어요. 채무자가 계셨던 아니, 임차인. 대학력인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9천이었나? 그래서 제가 좀 대응력 있는 세입자 금액보다 조금 더 올려서 3, 400 올려서 400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미배당금이 있었어요. 3,000원인가? 근데 은행이 모르더라고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몇천 원 미배당돼서 제가 명도할 때 드렸죠. 그걸 드리기도 전문가 좀 이상하긴 한데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거는 제가 명도하기 전에 명도 항세를 드렸어요. 선생님답지 않은 행동 같은데? 아, 그게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한 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명도 항세를 드리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집 내놓은 합조도 잘 해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돈을 달라. 나한테 200만 원 일단 달라. 그건 어떤 명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명상을 좀 먼저 달라고 했거든요. 네. 배당기를 바로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리스크가 엄청 큰 건데 나도 안전장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을 했죠. 200 달라 했죠. 200이랑 명도 합의 각서 쓰고. 그 200은 보증금 쪽. 예, 보증금 쪽으로. 이사 나가면 내가 200만 원 돌려드리는. 네, 그래서 200 해서 200이랑 3천 얼마 드렸죠. 정확하네요. 그분도 진짜 깔끔하게 다 정산해 주시고 공과금도. 그래도 좋은 분 잘 만났다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제 입장에선 혹시라도 이렇게 낙찰자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입자라면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200을 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보고 100으로 낮춰달래요. 그래서 아씨, 그건 아니다. 그럼 나도 명동에서 안 주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럼 알겠다. 200 다 주겠다 해서 그때는 좀 강하게 나갔죠. 근데 엄청 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보니까 쫄렸다는 게 명도항에서 먼저 내주고 나서 실제로 배당받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불편하긴 하죠. 네, 그 사람이 혹시라도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선생님을 좀 괴롭힐 수도 있긴 하거든. 맞다. 그래서 이사갈 임대차 계약서랑 이사업체 계약서까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전화해서 이분 진짜 계약한 거 맞냐? 돈 받았냐? 철두철미하고만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역시 세상에는 지독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그 지독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극찬이에요. 저도 극찬으로 들려요, 진짜. 사실 이런 거 물건 투자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좀 우쭐해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만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굳이 그렇게 내가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내 나름에서는 옆에서 선생님을 지켜봤을 때 조금은 중간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면 선생님은 스스로 절제와 자제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절제와 자제가 또 너무 심한 거, 겸손도 너무 심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랑할 때는 나 월세 한 200 받아를 자랑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9,400에 낙찰을 받은 거고 대출이 7,500 해서 1,000에 70에 했으니까 걔는 얼마 남는 거야? 그거는 MCI 써가지고. 걔는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긴 하겠네. 어쨌든 근데 거치긴 하죠. 아니요, 거치 없어요. 분할로. 네, 그 원리금 통으로 분할해요. 지금도 원금 나고 있고. 근데 원금 해도 빼면 28만 원 남아요. 걔는 약 2금융권을 쓰는 바람에 금리도 살짝 높고 아까 전 거는 50년 했는데 얘가 또 30년 하다 보니까 원금에 원리금으로 하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해서 40몇만 원 돈이 원금 이자로 나가는 거네. 그래도 올수리 돼 있었는데 에너지는 많이 쓰긴 했지만 28만 원 정도 남기는 거면 그럼 거의 순소득이 한 100만 원이 넘네. 예, 100에서 110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수업할 때 그 목표 적을 했잖아요. 1년 만에 100만 원 딱 했어요. 야 훌륭하네. 5채는 못했지만 어쨌든 채취해서 돈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채수가 네, 많은 거는 사실 뭐 그건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세 채에서 110만 원 정도 순소득을 갖고 오면 아주 달달합니다. 달콤하죠. 선생님 월급의 10분의 1 정도지만 이 100만 원 받는다고 뭐 삶이 달라진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되게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도 분명히 도움되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편하게 다니고 너그러워지고 더 많이 웃고. 그렇죠. 재밌어요, 사는 게. 좀 과정이 즐겁다 보니까 또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고생스러운 것만 있으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는 어쨌든 뭐 쉽다고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애를 먹인 뭐 고생을 좀 한 보답이 딱 100만 원으로 나온다면 당장 입찰장으로 달려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렇게 세 채까지 임대 완료한 거고 최근에 4번 물건도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인천에 낙찰을 받은 거고 지금 명도 진행 중도 아니고 그냥 약간 답보 상태. 그분이 많이 속상하셔서 그게 전세 사기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죠. 거의 4천 돈 날리시는데 저 같아도 세상이 미워질 것 같은데. 아 진짜 큰 돈 맞죠. 또 경매를 손님들 4개나 했으니까 사실 낙찰은 5개 받은 거고 하다 보면은 뭐 아파트도 아니고 조그만 물건인데 1억 이상 아예 다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타이틀이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지정된 물건이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하죠. 이게 말하기가. 아 불편하지. 그죠. 아, 경험이라 치고 정신승리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도 내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뭐 재계약 이런 것도 조금. 재계약은 제가 생각이 없고 그분도 지방에서 일하신다고 그분이 살짝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살고 싶다고 이사 좀 잡아달라 이사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배당 길 잡히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해 보려고요. 그래요. 네. 뭐 급하게 서둘릴 것도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자 그분이 또 연락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전화는 또 받아요. 그래서 아. 그걸 위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는 사람이다. 얘기는 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거기서 시간하고 이자비 같은 게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은 낙찰을 너무 잘 받았고 그 물건은 좀 탐이 납니다. 근데 한 명밖에 단독 낙찰이어가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왜안 그걸 그렇게 잘 주워 먹었어. 훌륭해. 그렇게 얘는 명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딱 150 이상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약간 미래를 상상하는 그게 약간 아 그럼요. 한편에 또 불편함이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조금 많아진 게 또 나한테 한편으로 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워낙 이제 많이 보시니까. 아유,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물건 개수가 많아지는 게 불편한 걸 수도 있는데 장점으로 치면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 쌓이니까 물건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예전보다는 커지니까 그럼 조그만 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 여러 개 하면 또 장점도 많으니까. 그렇죠. 뭐 리스크도 분산할 네, 수 있는 거고 분산 투자니까. 어디든 장단점은 존재하는 거니까.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느낌도 안 옵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뭐 마통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좀 부담되는데 뭐 제가 명품을 3억짜리 샀다 차를 샀다면 엄청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3억이 또 아니고 8천, 9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서 3억 정도 되는 거니까 감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억이 된 거잖아요. 30억 한 번에 했으면 나도 불편했을 거야. 아니 뭐 지금도 편하진 않겠지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꾸준히 늘다가 30억 된 거면은 조금씩 돌아가는 거를 봤으니까 늘어난 거 아닐까. 점진적으로. 오늘 선생님 낙찰받은 물건 그리고 낙찰가 대출 그리고 월세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선생님 명도하면서 그리고 임대하면서 마음고생하고 경험했던 내용과 선생님이 체득한 그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득세는 뭐 제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받은 거는 올해 5월 달에 해야 돼요. 종소세 할 때. 네, 근데